우리가 명령어에서 변수의 값을 사용할 때는 이런 형태를 사용합니다. 변수의 이름 양옆에다가 퍼센트 기호를 붙여주시면 이걸 하나로 묶어서 퍼센트 기호 안에 있는 변수의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형태를 명령어에 적용하게 되면 현재 변수에 저장된 값을 명령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클릭 명령어에서 좌표가 들어가는 자리에 X좌표와 Y좌표라는 변수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클릭 명령어의 요구사항이 좌표 값이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의미하는 퍼센트, 변수 이름 퍼센트 형태로 명령어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명령어가 클릭 명령어밖에 없으니까 예로 클릭 명령어를 들었지만 앞으로 배우실 명령어에서 요구사항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변수를 사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들에서 계속 사용을 하면서 익숙해지실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쌓아온 개념들을 가지고 실습을 같이 해볼게요. 이번 강의 역시 지난 강의에서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를 활용을 할 거고요. 제 강의는 첫 번째 강의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제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 강의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실습 스크립트에는 클릭을 썼는데 우선 마우스 무브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마우스 무브 명령어의 요구사항 역시 클릭과 마찬가지로 좌표 값을 의미하니까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 스크립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이건 형태가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스크립트를 다 작성했는데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을 누르면 여기가 100, 100 지점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바로 100, 100을 클릭하는 것 같은데 0, 0 지점을 갔다가 100, 100 지점으로 온 거고요. 너무 빨라서 눈에 안 보인 겁니다. 화면을 표시하는 속도보다 0, 0 지점을 갔다가 100, 100 지점으로 오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프로그램을 끄고 스크립트를 설명드리면 우선 X좌표, Y좌표라는 변수를 생성을 했어요. 생성을 하면서 그 값을 0,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우스 무브 명령어를 실행하는 시점에서 각각의 변수에 들어있는 값은 0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무브에 0,0 동작을 하는 거고 이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 X좌표와 Y좌표에 각각 100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마우스 무브라는 명령어를 만났을 때는 각각의 변수에 100이 들어가 있으니까 100, 100 지점으로 마우스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를 명령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거 배웠는데 게임에 적용을 안 해보면 섭섭하겠죠? 우선 마우스 무브 명령어를 클릭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실행하고 집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집 선택 버튼을 누르는 걸 목표로 스크립트를 작성해 볼게요. 우선 순서가 집 버튼을 먼저 누르고 집 선택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집 버튼의 좌표를 먼저 입력을 하고 집 선택 버튼의 좌표를 입력하는 게 맞겠죠. 각각의 버튼은 윈도우 스파이를 사용해서 좌표를 알아올 거고요. 지난 강의와 집 버튼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게 지난 강의의 녹스 플레이어가 위치했던 좌표와 이번 강의의 녹스 플레이어가 위치하는 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녹스 플레이어 화면 내부에 있는 좌표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화면의 위치가 바뀌어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화면의 위치가 바뀐다면 좌표를 수정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임시 방편으로
이런 식으로 한 곳에 고정을 할 수가 있으면 좌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내리고 좌표 값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지점은 스크린 좌표를 보면은 140,644, 그러면 140,644를 첫 번째 좌표로 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집 버튼을 클릭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점을 클릭하도록 해야 되니까 217,810, 217,810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집 버튼을 누르고 집 선택 버튼을 누르겠죠.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뭔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죠. 집 버튼을 누른 거 보신 분 계신가요? 뒤로를 눌러보면 집 선택 버튼을 눌러야 이런 화면이 뜹니다. 다시 회사 화면으로 가서 시작을 눌러보면 집 버튼을 안 눌렀으면 집 선택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 화면이 안 나오는 게 맞는데, 집 버튼을 눌렀다는 거,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눌렀다는 거 확신이 드시죠?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계속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서 자꾸 얘기하죠. 한 가지씩 중간중간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해 나가는 거니까 언짢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은 황금성에 살아보자라는 게임을 가지고 매크로를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게임이 워낙 가벼운 게임이다 보니까 화면을 전환하는데 딜레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화키가 굉장히 빠르게 클릭을 하는데도 그걸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시되는 많은 게임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전환하거나 특정 동작을 하는데 반드시 딜레이가 존재할 거예요. 지연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경우를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집 버튼을 눌렀는데 딜레이가 생겨서 이 화면이 뜨기 전에 이 지점을 클릭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바뀌기 전 화면, 이 화면에서 이 지점을 클릭하는 게 되고요. 주택 관리라는 버튼이 클릭되는 걸로 동작이 될 겁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집 버튼을 누르고 뜬 이 화면에서 집 선택 버튼을 눌러야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야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 거니까 딜레이가 생길 때 그 딜레이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